라스베가스 사이버 트럭 폭발 사건의 용의자가 차량 폭발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사회적 문제에 대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제119대 연방의회가 출범하면서 4명의 한인 의원들도 선서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초가공식품과 합성 식용색소 사용을 제한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새해 첫날 하와이에서 폭죽이 폭발해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지역에서 한 시민이 불길 속 운전자를 구해내 화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시작합니다. 1월 1일 새해에 발생한 라스베가스 사이버 트럭 폭발 사건의 용의자가 차량 폭발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사회적 문제에 대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트럭 운전자 매튜 리벨스버거가 남긴 메모를 발견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메모장에는 이제는 깨어날 때 약하고 무능한 지도자들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리벨스버거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고 있었다며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악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119대 연방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한인 의원들도 선서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역시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데이브 민 의원, 그리고 3선에 성공한 영킴 의원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등 4명의 한인 의원들이 연방의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앤디 김 상원의원은 미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과 우리가 공유하는 번영과 안보를 진전시키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초가공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초가공식품과 합성 식용색소 사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조치가 포함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주정부 기관들은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등에서 초가공식품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학교 급식의 영양 성분 기준을 높이고 현재 사용되는 합성 식용색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학교 급식에서 일부 인공착색제를 금지하는 법안에 이어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네, 올해 새해 첫날은 테러와 사건 사고가 이어졌죠. 하와이에서는 폭죽이 폭발해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이두현 기자입니다. 늦은 새벽 한 주택가에 폭죽이 터지더니 굉음과 함께 폭발로 이어집니다. 폭발 현장은 폭격 직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아수라장입니다. 2025년 새해 첫날 하와이 호놀룰루 북서부의 한 주택가에서 폭죽으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이 폭발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The explosion was enormous, which meant that everything else shot out like shrapnel, like weapons, shooting into other people's houses, into their cars, blowing out the windows, and into people's bodies. 부상자 중에선 중상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상자 가운데는 3자녀를 둔 29살 여성과 5세 이하의 어린이 2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We're heartbroken for the family. The boy may or may not survive, and everyone should hear that and know that when they light off an aerial firework, if it goes wrong, a child could be nearby. 하와이주 당국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군과 협력해 미국 본토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ravitate to the kids, and especially if they're critically injured, we're going to take them first. 당국은 불꽃놀이 도중 폭죽이 든 통에서 폭죽이 터졌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하와이에서는 공중 불꽃놀이가 불법이지만 매년 주민들이 점점 더 많은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폭죽 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 의회에 제안하겠다고 전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지역에서 한 시민이 불길 속 운전자를 구해내 화제입니다. 라메사 지역에 거주 중인 캐리 캠벨은 어제 새벽 1시쯤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불길에 휩싸인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충돌 사고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 탑승자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캠벨은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려 했지만 효과가 없자 결국 차량으로 달려가 직접 탑승자를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둘 다 큰 부상 없이 구조됐고 경찰은 20살 남성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네, 한 절도범이 배관을 통해 매장으로 침입해 현금 수천 달러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매사추세츠 튜크베리 경찰은 천장 타일이 훼손되고 금고한 현금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절도범의 모습은 CCTV 영상에도 포착됐습니다. 검정색 옷과 빨간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가 배관을 통해 매장으로 들어온 후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담긴 겁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다른 절도 사건과 동일범으로 보인다며 이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명 벨튀가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이드아일랜드 주민들은 최근 며칠 동안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얼굴을 가린 남자들이 문을 발로 차고 달아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행동으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정부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인 비백머시 의무총감이 술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상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알코올과 암의 연관성에 대해 미국인들이 더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 주류 제품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을 막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암 위험 경고 라벨을 알코올 음료에 붙이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주류업계가 매년 3천만 달러를 로비에 쏟아붓는 만큼 의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남가주 한인경제단체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열린 LA 한인상공회의소 신년 할애식에서 한인단체들은 어려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더욱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LA시 등 로컬 정부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저희들이 힘이 필요하시거나 어떤 저희들이 시청과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시청에서 많은 잡페어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제가 그런 쪽으로 많은 것을 생각을 해서 한인단체들은 오는 4월 중순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준비와 참가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과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결국 집행은 중단했고 윤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윤아 기자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 20여 명은 경찰 특수단 80여 명과 함께 서울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했지만 관저엔 들어가지 못한 채 출입을 가로막는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을 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호처가 버스, 승용차 등을 동원해 공수처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았고
5시간 넘는 대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진입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반쯤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소속 검사 3명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만나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변호인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 저지로 윤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한 채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온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는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발해온 국회 측의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받아들이고 14일부터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검찰과 군검찰,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하자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을 들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법 등에 비춰볼 때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 기록은 이 사건 소추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자료들로서 이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회 측은 또 탄핵 소추 사유에서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지 않고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의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형법 위반 여부에 탄핵 심판 재판이 매몰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는데 수사 중인 사안을 제외해 심리를 빨리 끝내려는 사실상 속도전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을 근거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놓고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여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내란이라는 공포가 더 씌워져 탄핵 찬성 여론이 확산했는데 이제와 제외를 하는 건 일종의 사기 탄핵이다.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을 추진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보려는 꼼수라는 겁니다.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 잇따라 변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첫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는데 두 번째 기일까지 불출석하면 윤 대통령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미 백악관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정안정에 집중하고 있는 걸 높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한국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함께 내놨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안정에 집중하는 점을 주목하고 긍정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We would note in appreciation the focus that acting President Choi has placed on maintaining national stability.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반응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서 일을 진행시키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더했습니다. We look to the ROK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of course the Korean people to work together toward a stable path forward. 또 한국 정부와 동맹국으로서 모든 수준에서 열린 소통 창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South Korea, we mean it. It's ironclad. We're going to continue to stand with the ROK and the Korean people. 미국 국방부도 별도 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 이후에도 두 나라 군 사이의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뒤 처음으로 미국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권 씨가 받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고 형량이 징역 130년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인도된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입니다. 미국 입국 이틀 만에 권 씨가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79페이지 공소장에 나타난 자신의 혐의들을 확인했습니다. 권 씨는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시세 조종 공모 등 2023년 체포 직후 적용된 혐의와 더불어 이번에 추가된 자금 세탁 공모 혐의까지 모두 9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 측은 이 자리에서 사기와 자금 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현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 씨가 최고 징역 130년형을 받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5년에서 20년까지인 혐의별 최고 형량을 더하면 130년형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권 씨가 투자자들에게 58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남긴 테라폼랩스 사기에 대한 책임을 미국 법정에서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했습니다. 배상 차원에서 우리 돈 6조 원의 환수금과 벌금을 내기로 했지만 이후 회사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권 씨의 첫 정식 형사재판은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현지 시간 오는 8일 열립니다. SBS 김경입니다. 북한이 김여정의 자녀로 보이는 아이들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극비 사안을 공개한 의도가 뭘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밤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 공연이 시작되기 앞서 고위 간부들이 행사장에 도착합니다. 최룡해 최고위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부인과 함께 왔고 김덕훈 전 총리, 조용원 조직비서도 부인을 동반하는 등 많은 간부들이 가족을 동반했습니다.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 간부들도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평양 시민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이 남자아이, 여자아이와 함께 경기장 바깥에서 걷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많은 간부들이 가족을 동반한 것으로 볼 때 김여정의 자녀일 가능성이 있는데 국가정보원은 기존에 파악된 김여정 자녀의 연령대를 감안할 때 실제 자녀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김여정이 2015년과 2018년 출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때 태어난 아이들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과 함께 행사장에 도착한 딸 김주애는 김정은의 팔짱을 끼고 여유 있게 간부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후계자 수업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김여정 자녀를 공개한 것은 김여정과 자녀들이 더 이상 권력의 변수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전국 20개 주 월마트에서 판매된 브로콜리가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 2세 경찰이 벤츄라 시 임시 경찰국장에 임명됐습니다. 벤츄라 씨는 전 UCLA 대학의 토니 이 경찰국장이 새 경찰국장이 임명될 때까지 임시 경찰국장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임시국장은 베벌리힐스 경찰국에서 26년 동안 근무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6년 동안 아시아계 최초로 UCLA 대학 경찰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캘스테이트 LA의 이영근 교수가 세계 중소기업 학회로부터 올해의 학자상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학자상은 전 세계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학자 10명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교수의 연구 업적과 학문적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해 경영역사저널과 뉴잉글랜드 창업합저널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코리아타운 양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인회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신년 세배를 드리고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170여 분의 어르신들은 북공연과 발레 등 다양한 볼거리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국 20개 주 월마트에서 판매된 브로콜리가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지난달 31일 브라가 프레시에서 유통된 12온스 브로콜리 제품이 리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12월 10일입니다. 지난달 별세한 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국장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되면서 도심 일부 도로가 폐쇄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국장은 내일 조지아 아메리쿠스에서 시작돼 운구행렬은 고향인 플레인스를 거쳐 애틀란타에 도착하게 됩니다. 유해는 내일 저녁 7시부터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 카터 센터에 안치되며 이후 워싱턴 DC로 운구돼 워싱턴 대성당에서 국가 장례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평양에서 SBS, 워싱턴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생생한 취재 현장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2025년 SBS 이브닝 뉴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월 3일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